고구마 속에는 강글리사이드라는 암을 괴사시킬 수 있는 단백질이 들어있고 이뉼린이라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강력한 암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껍질을 같이 생으로 먹게 되면 우리가 껍질에서 얻는 파이토케미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권하는 것은 일단 익혀서 먹는다. 그리고 꼭 먹어야 된다. 사실은 가 먹는 영양가는 다 있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 그리고 여러분이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나으라무원 원장 문창식입니다. 70년대 보면은 암 환자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일선에서 현장에서 암 환자를 한번 보려면 상당히 한 달에 한두 케이스 정도밖에 이렇게 보지 못할 정도로 그랬는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뭐 병원에서 보는 것은 다반사지만 한 가정에 한 명 정도에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암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아졌는가? 여기에서 볼 때는 이제 음식 문화가 있죠. 서구화가 되면서 뭐 인스턴트 식품, 트랜스 지방이라든지 패스트푸드, 육류를 또 많이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암의 발생률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고, 스트레스가 또 많을 수가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많고, 그리고 업무적으로 시달리는 게 많고, 또 이렇게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오염될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많아지고, 요즘에 매연 같은 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이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갈수록 암을 걸리는 환자들의 연령층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연령층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암의 발생률은 더 높아질 테니까. 그리고 또 오래 사는 것도 하나의 영향이 있어요. 전에는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몸 안에 있는 유전자 변이가 더 잘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령화가 되면서 이 부분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암이 나타내는 이렇게 통증은 우리 일반적인 나오는 통증하고는 다르거든요. 암 자체는 그냥 혹 덩어리예요. 단지 이 혹이 계속 성장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장을 하면서 주위를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이 압박으로 오는 통증이 처음에는 가볍게 오잖아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을 하면서 압박하는 통증이 커지기 때문에 이 통증이 나중에는 그 어떤 통증보다도 증상이 심한 편이죠. 누르는 것 때문에. 그래서 갈수록 심해지는 거죠. 우리가 어때 뼈가 부러졌다든지 칼이 베었다든지 이럴 때 오는 경우는 그 통증이 순간적으로 오고, 암으로 인한 통증은 덩어리가 크면서 누르는 압박 정도가 커지기 때문에 갈수록 심해지고, 우리가 이제 가장 심한 통증을 암성 통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암성 통증이라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면서 극단적으로 가면은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 우리가 일반 진통제 가지고는 듣지 않고 마약 진통제를 써야만 하고, 더 심해지면 마약 진통제를 가지고도 조절이 안 되는 정도에까지 고통이 오는 거여서 암에 의한 통증은 압박통이죠. 또 이제 하나 올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중요한 장기들을 눌러가지고 이제 그걸로 인한 통증이 오는 경우, 특히 장관 같은 경우는 장을 막아버리게 되면은 대변이라든지 내려가지 못해서 어쨌든 그것도 막아서 오지만은 장이 팽창되면서 오는 통증, 이 통증이 어마어마한 통증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암으로 인한 통증은 암이 커지면서 눌러서 오는 2차적인 통증이 어떤 통증보다 심하다는 거죠. 저는 고구마를 추천하고 싶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볼 때는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고구마는 뭐 쉽게 구할 수 있고 좋다고는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추천할 만한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고구마를 제 1번으로 꼽는 게 이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면역을 올리는 음식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혈액으로 검사를 해요. 그래서 얼마만큼 면역을 올리는가. 우리가 수많은 환자들을 검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 고구마가 가장 면역을 강력하게 올리는 그런 걸로 나와요. 그 효과에 보면 고구마 속에는 강력한 항암작용을 하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우리가 껍질 있잖아요. 보라색. 그리고 또 요즘에 자색 고구마 같으면은 그 안에도 이렇게 과즙도 이렇게 보라색이 있잖아요. 이게 안토시아닌이 엄청 많아요. 그 외에 뭐 강글리사이드라는 암을 괴사시킬 수 있는 단백질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이뉼린이라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강력한 암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발암물질을 빼내는 효과, 또 배변을 좋게 해주는 다양한 이런, 그 외에도 이제 뭐 베타카로틴이라든지 플라보노이드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 고구마를 제 1번으로 칩니다. 암하고 관련 없는 범위에서 보자면은 우리 좋은 유산균들을 길러내는 것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식이섬유를 우리가
프리바이오틱스란 말을 쓰죠. 그래서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줄기, 이게 이뉼린이고 이게 식이섬유인데, 이뉼린은 우리 유익균의 밥이 되는 거고, 그래서 유익균의 밥이 되면 여러 가지 좋은 물질들을, 심지어는 이 식이섬유를 가지고 우리 몸 안에서는 호르몬 있잖아요. 우리 신경 호르몬이라든지 우리 몸에 유익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게 식이섬유가 배변 작용을 좋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변비를 갖다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고, 이런 식이섬유가 당을 낮춰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고구마는 이렇게 암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생활하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 장 불편이라든지 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어서 암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예방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일상생활 하면서 불편함까지도 없애주는 다목적의 음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제 1번을 그냥 생으로 먹는 것을 권해요. 생으로 먹었을 때 껍질을 같이 생으로 먹게 되면 우리가 껍질에서 얻는 파이토케미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안에 있는 과즙에서 당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권하는 것은 일단 익혀서 먹는다. 그리고 껍질을 꼭 먹어야 된다. 사실은 껍질에가 먹는 영양가는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과즙에는 이제 이뉼린 성분이 이제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고구마하고 감자하고 먹으면 차이가 나잖아요. 고구마를 먹으면은 항상 줄기 같은 게 걸리잖아요. 그런데 감자를 먹을 때는 안 걸리잖아요. 이게 감자 속에는 이뉼린이나 식이섬유가 없는 거예요. 고구마에만 있고요. 근데 그 고구마 그 줄기가 엄청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고구마를 먹을 때 제일 환자들이 잘 먹는 방법은 구워서 먹죠. 근데 구워서 먹는 것은 저는 반대예요. 왜냐? 구워서 먹으면 껍질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 껍질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당도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워서 먹으면 나쁜 요소들이 더 많죠. 좋은 것은 다 지금 버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생으로 먹는 게 저는 제일 권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마다 먹는 양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고구마마다 크기가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 정도 크기로 봤을 때 하루에 하나 정도. 그리고 특히 이제 고구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식사 때 먹는 것보다는 간식으로 먹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특히 그리고 우리 환자들한테 간식으로 우리가 줘요. 보통 하루에 하나, 중간 정도 크기. 작은 것은 한 2개 정도 그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 정도가 적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암 환자가 이렇게 고구마를 치료 목적으로 한다 했을 경우에는 고구마하고 칼륨이 많아 있는 것들을 같이 먹는 게 좋죠. 그러면 대개 이제 토마토라든지, 그 다음에 야채 종류들, 그리고 바나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칼륨이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비트라든지 콜라비 이런 게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암 환자를 치료 목적으로 한다면 고구마하고 야채나 과일들, 특히 달지 않는 과일, 고구마는 달잖아요. 그러니까 단 걸 많이 먹게 되면 포도당 수치가 많이 올라가니까 달지 않는 걸로 호흡이 서로 맞을 수 있는 이런 음식들을 같이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봐요. 공복에 먹어도 괜찮죠. 그 대신 다른 것을 먹는 것을 조절해 가면서 고구마도 먹고 또 내 먹을 만큼 또 먹고, 그것보다는 내가 고구마를 먹었으면 밥을 좀 줄인다든지. 사실 고구마도 칼로리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밥도 칼로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별개가 아니거든요. 합쳐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내가 고구마를 아침에 먹었다. 그러면 어때요? 다른 쌀밥을 줄이고 그러면 괜찮아겠죠. 가능하면 껍질이 보라색이 짙은 게 좋겠죠. 그러면 안토시아닌이 많으니까. 또 우리가 강화도에서 나오는 자색 고구마. 그 자색 고구마는 안에 있는 과즙도 다 자색이잖아요. 보라색. 보라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안토시아닌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구마 중에서 어떤 효과적으로 본다면 자색 고구마가 가장 좋을 거라고 봐요. 고구마는 단 부분 때문에 칼로리를 이게 과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마도 조금 먹고 밥도 조금 먹고 또 과일 먹고 하나하나로 볼 때는 적게 먹었는데 합쳐지면은 과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구마에서 주의할 점은 다른 부분은 없고요. 일단은 당분이 과해져서 이거 칼로리를 높이는 의미보다는 암세포는 이 포도당을 먹고 살기 때문에 포도당을 어쨌든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야 되죠. 당뇨 환자들한테도 추천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는 단서가 있어요.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당이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고구마에는 당이 있어요. 예를 들어 당뇨 환자가 내가 고구마를 좋아한다, 먹고 싶다 한다면은 생으로 먹어야죠. 왜냐하면 익히면은 당도가 많이 올라가요. 그 대신 또 생으로 먹되 많은 양을 먹으면 또 당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일정한 양 정도만 먹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과일을 먹는다면 달지 않는 과일, 토마토도 있죠.
그다음에 키위도 있죠. 그리고 당도가 약간은 있지만 그래도 높지 않는 게 이제 바나나 같은 것도. 바나나도 사실은 보면은 당도가 약간 있지만 우리 환자들한테 좋은 거거든요. 그 속에도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환자들 산성화를 막는데 바나나도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그리고 이제 또 사과를 이제 권하잖아요. 사과 같은 경우도 원래는 우리가 사과를 먹을 때 4분의 1쪽을 먹으라고 권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환자 하나 통째로 먹으려고 해요. 너무 이제 많은 거예요. 4분의 1쪽. 그래서 사과도 마찬가지로 껍질을 중시해서 먹으라고. 저는 이제 우리 환자한테 농담해서 그러거든요. 껍질은 까가지고 내가 먹고 알맹이는 다른 가족들한테 줘라. 이런 말을 하는데 이 고구마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간식 개념에서 대체할 수 있는 거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일단은 칼로리가 적고 그 다음에 포도당이 많이 없는 거 이런 과일로. 고구마를 가지고 만든 이런 것들 보면은 대개는 삶아가지고 말리거나 그런데 우리 예전에 보면은 이 고구마를 그냥 썰어가지고 말려가지고 먹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아서 이렇게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삶아가지고 이걸 말리거나 수분을 빼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당도가 엄청 올라가요. 수분을 빼버리니까 당도가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냥 삶지 않고 그냥 말려가지고서 한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무 같은 무 말랭이를 하잖아요. 고구마 말랭이 이게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